존 존스의 성과를 분석하면서 오빈스 생 프로와의 싸움이 떠올랐습니다. 그 싸움에서 존은 정말 최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느리고 둔했으며 피곤해 보였지만 싸움의 모든 순간을 지배했습니다.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타격, 풋워크, 레슬링, 격투 IQ, 운동 능력 등 모든 면에서 오빈스 생 프로를 능가했습니다. 그때 나는 존은 위대한 사람이 될 운명일 것 같다. 마치 신에게 선택받은 것처럼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년 만에 휴식 후 존 존스의 성과를 보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비슷한 나이의 마이클 챈들러는 짧은 휴식 후 어려움을 겪었고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스티페 미오치치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존은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과거는 법적 문제와 격렬한 파티, MMA의 힘든 면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런 경험이 오히려 그를 더 강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철장 밖에서 규율 있는 삶을 사는 존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상상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일부 파이터는 지나치게 엄격해져서 날카로움을 잃는 반면 존은 혼란 속에서도 잘 적응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타고난 재능에 완벽한 집중력과 규율을 더했다면 훨씬 더 높은 수준에 도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긴 하지만 오늘 밤 존의 성과는 최고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체급을 바꾸고 기술보다 크기에 집중한 것이 그에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존은 헤비급 챔피언이며 헤비급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타이틀 방어를 한 두 번째 챔피언인 스티페도 놀라운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결은 그들의 유산에 큰 영향을 미쳤고 스티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존 존스를 분석할 때 중요한 것은 단순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는 항상 이길 방법을 찾는 선수입니다. 따라서 초점은 구체적인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그는 상대를 능가할 수 있을까요? 스티페 미오치치와의 싸움에 앞서 많은 MMA 팬들은 스티페가 한 가지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순수한 복싱이었습니다. 하지만 존의 발차기는 스티페에게 특별한 도전이었습니다. 스티페는 알리스타 오브레인과 같은 엘리트 킥복서와 싸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그의 경력 중 가장 뛰어난 스트라이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브레인의 공격은 예측하기 쉬운 편입니다. 그는 강력한 펀치와 외다리 발차기, 가끔은 몸통 발차기를 사용하지만 머리를 공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반면 존은 훨씬 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는 다양한 기술을 사용합니다. 배를 노리는 발차기, 상대의 주의를 돌리기 위한 낮은 발차기, 회전 기술, 그리고 오블리크나 물음표 발차기와 같은 특이한 발차기까지 포함됩니다. 그의 창의성 덕분에 스티페와 같은 노련한 챔피언도 데뷔하기 매우 어렵게 됩니다. 존 존스는 스티페 미오치치의 간의 회전 발차기를 날리며 뛰어난 정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존은 스피닝 동작을 하면서 등을 돌린 채로 공격을 가했는데 스티페는 다리를 들어 올리고 팔꿈치를 내리며 방어를 시도했지만 수비에는 3인치 정도의 좁은 틈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존의 발이 그 틈을 찾아내어 강력한 일격을 가했습니다. 이런 공격은 매우 파괴적입니다. 간에 맞는 공격은 선수의 몸을 마비시켜 잠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티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후에도 그는 일어나려고 했었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스티페 미오치치는 늙거나 쇠약해진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마음과 근성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패배를 나이가 들거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기는 쇠퇴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런 주장은 스티페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었는지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스티페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존은 스티페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격투 스포츠에서는 더 큰 선수가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낮은 체급에서 올라온 선수가 더 큰 도전에 맞서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존은 헤비급에서 싸우고 있지만 대부분의 진정한 헤비급 선수들보다 더 세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훈련 캠프에도 불구하고 스티페는 존의 독특한 기술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존의 킥은 스티페가 효과적으로 반격하거나 방어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스티페의 최선의 대응책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영향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레슬링이나 반격을 시도하지 않았는데 이는 노력 부족이 아니라 존의 끊임없는 공격과 특이한 스타일 때문에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스티페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존이 엘리트 선수조차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존을 쓰러뜨리려고 시도한 선수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존이 항상 공격적으로 나아가기에 상대 선수들도 쉽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존 존스의 상대 중 그를 쓰러뜨린 선수는 거의 없습니다. 다니엘 코미어는 하고 싶어 했지만 완전히 헌신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빈스 생 프루, 알렉산더 구스타프손, 도미닉 AS 등은 이를 전략에 통합하지 않았고 탄탄한 테이크다운을 가진 실을 간조차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존의 상대는 테이크다운을 가지고는 거의 위협하지 못합니다.
MMA에서 테이크다운의 위협은 실제로 테이크다운을 성공시키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타격을 방해하고 상대 선수에게 게임을 조정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MMA로 전향한 엘리트 스트라이커들이 때때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테이크다운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존은 그런 걱정이 없어서 공격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존이 만났던 훌륭한 레슬러인 라샤드 에반스도 테이크다운 게임으로만 공략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미래의 상대 선수들은 이 테이크다운 위협으로 경기의 흐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밤 경기는 쉽게 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알렉스 페레이라와 같은 숙련된 선수조차도 존의 지배력을 상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드래프트 킹스라는 스포츠 베팅 서비스에서 이미 새로운 베팅 라인을 공개했기 때문에 존의 미래 상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 존 존스는 알렉스 페레이라보다 6대1로 가장 유력한 후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수치가 과도하다고 느껴집니다. 반면 드래프트 킹스는 톰 아스피나를 존에 대한 가장 유력한 도전자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스피나는 어떻게 존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톰에게 적어도 테이크다운을 시도하거나 위협할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있게 그렇다고 대답하며 존을 연구했고 다른 사람들이 시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를 시험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스피나는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음을 인정했지만 그의 접근 방식은 스티페 미오치치의 전략과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존의 위대함은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그의 지배력은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티페가 전성기를 지나쳤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부상을 겪은 후에도 존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었는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모든 논리적으로 보았을 때 존은 스티페보다 덜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엘리트 수준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며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존 존스가 스티페 미오치치보다 우위를 점한 이유는 스티페의 성적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존이 훨씬 더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존이 이 싸움을 위해 어디에서 훈련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가 직면한 어떤 어려움도 그의 뛰어난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톰 아스피날과의 잠재적 싸움에 관해서 존은 이미 공개적으로 협상을 시작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현명한 선택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제한 페이퍼뷰 수입이 포함된 존의 현재 계약은 그가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아스피날과의 대결은 UFC 역사상 가장 큰 헤비급 싸움이 될 수 있으며 존은 이 스포츠에서 본 적 없는 가장 큰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존 존스를 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잊었을지도 모르는 사실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이 스포츠가 낳은 가장 위대한 재능입니다.